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총정리 특강 하면서 오늘 반드시 한번 봐야 되겠다 했던 거 몇 개 한번 내봤어요. 자,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문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을 본다 그랬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마지막에 묻는 거, 기피사항 등의 공개 처분은 시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원 피협 재관행 있죠. 소장에 있는 대원 피협 재관행은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쟁송법에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행정법, 실체법, 준해절형 그래서 내용상 위법과 관련해서 위에 있어요. 주체상 위법과 관련해서 위에 나와요. 절차상 위법과 관련해서 위에 나오는 것이지 그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그 쟁송법적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안 쓰면은 이 문제 자체로 구성을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 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묻는 문제가 물어보는 게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요한 거. 그러면 일단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와 관련해서 대전제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위에 아무리 봐봐야. 대전제 첫 번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자, 이 문제의 소재라는 게 보통 2점에서 3점을 주는데요. 그 옛날에 논술형, 약술형, 기술형 시험일 때는 문제 소재가 1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례형에서는 대전제를 쓰고 그 대전제 안에 소전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면 불요증 사실과 요증 사실로 나뉘는 건데 그걸 탐지를 하거든요. 그 탐지 작용을 한번 거쳐서 불요증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증 사실이 첫째 문제된다, 둘째 문제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게 문제 소재이기 때문에 2점에서 3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빼내어지는 추출되어지는 소전제 수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문제 소재 파트는 보통 3점 혹은 2점 정도의 배점을 갖는데 우리 시험이 352주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점짜리 시험이라고 구성을 하면 3.5 곱하기 2, 그러니까 7줄 정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7줄 정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꽤 많이 써요. 꽤 많이 쓴다고요. 툭툭툭 쓰고 많은 게 아니라. 근데 7줄로 한잖아요. 그럼 7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맥시멈인 것이지 이 맥시멈 내에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맥시멈 내에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7줄을 넘어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10점은 2점을 써라 그러면 7줄을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혹은 3점이면 10줄이에요. 10줄을 넘어가면은 중원부원한다라고 저거 돼요. 중원부원한다는 예단을 줘요. 채점자한테. 그러니까 좀 그걸 좀 가만히 쓰시고요. 생각보다 꽤 많이 써야 되니까 생소하다고 이제 놀라는 분들도 있던데, 자, 대전제 설정, 전제 상황 제시, 문제되는 소전제 추출 이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하죠. 문장을 배열하는 목차인 것이지 내가 쓰는 게 아니죠. 이 문장을 배열하라 이 표현에 의하면은 문장을 배열하는 것이므로 배열되는 이 문장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열되는 문장을 암기하셔야 돼요. 배열되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건 몇 개 안 돼요. 몇 문장 안 돼요. 전체 문장에 한 3-4문장 정도 만들어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있잖아요. 판례 공부를 통해서 혹은 강학상 정의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단 논법에 입각한 법학 답안 쓰기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대전제 설정하기를 한번 봐보면요. 자, 묻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 처분은 취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법학에 있어서 대전제는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으로 존재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처분에 관한 법률 규정하고 취송의 대상에 관한 법률 규정 2개가 있어요. 행정소법 19조와 2조 1항 1호죠. 이 2개의 조문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요. 법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학을 전혀 정말 법대에 관한 베이스가 없는 노베이스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단순 나열해요. 그건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법학에 대해서 전혀 겪어보지를 못했구나. 소개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근데 2개의 법률 규정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써야 돼요. 관계. 자, 그 관계를 어떻게 드러나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일원설과 이원설의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판례는 일원설에 기초하고 있어요. 자, 일원설이다. 옛날엔 그랬어요. 일원설이다. 그러다가 지금은 취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는 그 파트가 나오면서 기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론설에 기초하는 판례에 따라서요. 이제 대전제를 설정하면 이렇게 설정되죠. 행정법 이하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1항 제1호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이게 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와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고 베끼면 되죠. 에 의하면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베끼는 거죠. 법정 보고 베끼기. 법정 보고. 그러니까 문장을 배열하는 건데 배열되는 문장은 내가 암기한 판례와 그다음에 보고 베끼는 비추법전에 있는 보고 베끼는 법전이죠. 그러니까 법학 답안은 정말 있잖아요. 정말 천하에 제일 쓰기 쉬운 답안 작성법이에요. 사실은 이거 몰라서 우리가 못 쓴 거예요. 그동안 몰라서 이걸 누구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답답할 정도로. 저도 고시 공부할 때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이 수업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해져가지고 저 밀려서 강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저 강의하기 싫어가지고 술 마시고 맨날 친구들 놀아야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학원에서 원장이 형인데 베리타스요. 네가 강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강의를 해? 나 원장 자리 주기로 했잖아. 저 부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자기가 원장이라 자기 원장 자리 주기 싫대요. 어떻게 해요? 선배가 그러니 알았다. 그럼 내가 강의를 하러 나가겠다. 강의를 하러 나갔지. 근데 무슨 강의 하겠냐요? 그래서 글쎄 칠법이 있는데 다 가능은 한데 그나마 좀 공부 덜하고 할 만한 게 공법이다. 헌법하고 행정법이다. 그래가지고 헌법하고 행정법 중에 헌법은 또 행정법에 비해서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행정법 하겠다. 행정법 딱 했어요. 딱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가르쳤어요. 홍정선 교수 책을 가지고 똑같이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쓰고 문제를 딱 던져주면 이 사람하고 답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걸 채점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니 법은 답이 있는데 왜 답이 틀리지 이게? 전개하는 방식이? 그 순간적으로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똑같은 답이 있는 게 있나? 했더니 있어요 판례라고. 그래서 판례를 한 3년, 4년 정도를 판례 공부만 죽으라고 했어요. 교과서 다 집에 있는 모든 교과서 다 던져버리고요. 중고나라 가서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렸어요. 중고서적에 팔아버리고 그 판례집도 안 샀어요. 판례집도 엉뚱깽뚱한 평석을 해놔가지고 개판이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예단을 준다 그래 판례집도 안 보고 오로지 그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대법원 사이트 가가지고 판례만 계속 가지고서 판례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나름의 제가 이제 대원 피협 재관행 집행정지 변주입 지기처 경관참변 병난다 그 다음에 정조를 지켜라예요. 정보공개법과 행정조사법이 있어요. 거기에 정조를 지켜라. 그 본안 심리 과정에서 그 논점이 그리고 이제 준해절형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 파트니까 이제 넘어가서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요거를 한 3년 정도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테마를 만들지 하다 보니까 요게 보이더라고요. 요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3년째 요 배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해필이면 딱 그때 여자애 하나하고 남자애 둘이서 과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과외를 할 때 과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만든 게 지금 그 백발 완벽 정리예요. 그때 만든 게. 그게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3개월 동안 과외를 했어요. 3개월 동안. 거기서 수석이 나와버렸어요. 국제통상직 수석이 나와버렸어요. 여자애가. 그거에 오고 가가지고. 행정법 시읒자도 모르는 애가. 그래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채점자는 쓰여져 있는 글을 가지고 점수를 평가하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네가 얼마만큼 행정법의 그 지적 수준과 이해 수준이 높으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문제의 소재, 뭐뭐 인지 여부, 판례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야 돼 무조건. 문제의 소재, 뭐뭐 인지 여부, 판례 마지막 사안의 경우를 좀 잘못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잘못 써요. 그 사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잘못 쓰더라도 점수를 다 줘요. 물론 거기도 잘못 쓴다는 얘기가 이 판례에 있는 명사들을 따라가면서 글들이 배열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 뒤에 긴데 아니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어차피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이제 프래그마틱스라 하죠. 링귀스틱 계산. 활용론이라고 하는 건데 주어진 상황에서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은 글인데도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가면서 그쪽으로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는 점수를 똑같이 줘요. 여기 8점 정답을 쓴 애도 8점이고 이렇게 아니다라고 쓰는 사람도 8점을 줘요. 어디까지 똑같아야 돼요? 판례까지요. 판례까지 똑같은 전제하에 문제 소재부터. 왜 그러냐면 30문제를 왜 돕겠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기다예요. 그럼 아니다 20, 또 아니다 30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학업심에서 우리 수험생, 일개 수험생이 그걸 정확하게 평가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판례를 공부를 했으면 정확하게 기라고 하겠죠. 그러나 판례 공부 안 했더라도 어쨌든 이게 그 테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게 논점이, 논쟁이 그렇게만 쓰면은 점수가 아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전히 옛날식으로 가르치는 게 이제 신림동에 이제 악화라 이제 양화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자, 그다음에 둘째, 전제 상황을 제시해야 됩니다. 전제 상황은 뭐냐면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바로 앞 문장이에요. 앞 문장. 자,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났죠. 바로 앞 문장이 뭐예요? 여기요. 갑은 공개 처분에 대해 주의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냥 주의적으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그냥 취소 소송만 물어봤어요. 그냥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라고만.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이 원래는 이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또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상황이에요. 전제 상황. 이 물어보는 문제 바로 앞에 문제가 전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제 상황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주어진 설문에서 문제되는 문장을 보고 베끼는 건데 이게 바로 전환 문장이다. 전환 문장. 기승전결의 전환 문장. 가장 어리석은 답안은요. 주어진 문제 자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서머리하는 거예요. 서머리하는 순간 간신히 꽈락을 면하게 됩니다. 사회과학 답안은요. 주어진 문제를 단순화하는 이 요약 능력 있죠. 이게 출중할수록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죠. 사회과학 답안. 제가 이제 행정학과 나왔는데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하죠.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그다음에 저기 뭐죠? 무슨 뭐 신문 방송학 뭐 이런데 정치학, 경제학 이런 데서는 거대한 이벤트, 우리 상황에서 문제 상황으로 주어지는 거대한 이벤트에 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가 진단하고자 하는 병리적 현상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빼내는 거, 그게 이제 점수죠. 그걸 이제 요약하고 이제 뭐 서머리한다 하죠. 이제 그거를 저희 사회과학에서는 저희 조사 방법론에서 그걸 샘플링이라 그래요. 샘플링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샘플화 작업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현실에서 실증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꽁트에. 그래서 실험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험과 증명을 사회라는 것은 낫 언론이잖아요. 홀로 있지 않는다. 낫 언론 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사회는 곧 인간 사회를 가리키는 건데 인간과 인간 간의 이제 역학적 구조를 다루는 거죠. 사회과학이. 만약에 물건과 물건이면요. 그거는 물리잖아요. 물리. 그래서 물리학이잖아요. 그다음에 자연과학. 그 물리학의 세계관이 넓혀지면 이제 자연과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건과 물건 간의 상호 역학 관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인력과 청력이니 뭐 이런 거 이제 마찰력이니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인력과 청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X이론, Y이론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경영학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행정학에서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일단은 악하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이제 조치가 들어가요. 정책이라는 의미로.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하는 요약 능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법학의 문제 해결 능력 시험인 사례풀이에서는요. 전혀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 그래서 자기 그 A뿔 맞은 친구들 있잖아요. 로스쿨 가면 더럽게 공부 못해요. 오히려 이게 워낙 뛰어나니까 오히려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서울대 애들이 의외로 오탈에 걸려서 불합격하는 애들이 꽤 나와요.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주어진 전제 상황은 이거죠. 자, 이거 대상조 확정했고 그다음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이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셋째, 이제 문제되는 소전제를 추출하면 되겠죠. 이 소전제는 대전제를 구성하는 요소죠. 구성 요소죠. 대전제 구성 요소. 그럼 대전제를 보면 소전제를 알 수 있죠. 그럼 대전제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행정소송법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1호에 하면 자,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주어고 행정시행하는 구체사실은 법집행 여기까지가 법집행 여기까지 나오고 의로서 이거 법적 성질론이고 그러면 공권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제원다. 법적 성질론이고 여기는 법학적인 작용의 규범적 평가다. D는. 그럼 이 대전제는 행정청, 구체적 사실과는 법집행, 공권행사 그거고 그 밖에 주는 행정작용 이렇게 소전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다 명사들이 소전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혼에는 갑을 포함한 최종공의 대상자 확정했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은 갑을 포함한 병역 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죠. 이게 바로 이제 행정작용인데 이 행정작용을 한번 봐보면 병무청장은 행정청이죠. 그 다음에 갑을 포함한 병역 의무 기피자 2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자 주어진 그 참조 조문 보시면 병역법 81조 2가 나와요. 거기에 따른 행위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과는 법집행이 되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과는 법집행이 돼버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소고가 돼요. 소고가 되고 아마 소고가 안 되는 건 뒷부분이죠. 뒷부분. 여기 그래서 매칭의 결과 이제 남는 것은 공권행사 플러스 그거부 플러스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자격 여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가 학습이 되어야 있어야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죠. 바로 인적사항 등의 공개가 행정작용이 있으면 무엇에 해당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행정행위, 강학상 행정행위면 당연히 공권행사에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건 사실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니까 이제 검토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적사항의 공개는 행정상 사실행위예요. 이걸 법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하면 행정상 사실행위는 어디에 해당해요? 그 밖에 행정작용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있겠죠. 종래 이렇게 판단하면 되었는데 최근의 판례는요. 행정청의 사실행, 행정상 사실행위 중에서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이 아닌 경우에도 공권력 행사로 넘어가서 이제 오히려 그 밖에 해주는 아니니까 오히려 공권력 행사로 넘어가서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걸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는 행정법 제19조와 등법 제2조 제1항 1호라는 대전제로부터 치송의 대상이 되는 자귀처분인데 자귀자가 빠졌죠. 치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이렇게 세 개를 추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좀 더 큰 목차에서 거기에 서브 목차로 요 세 목차가 나오는데 문제는 좀 더 높은 목차와 이 중간인데 앞에 있는 서브 목차가 표현이 같으니까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죠. 이거. 헷갈려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행정법 제19조,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자, 그거 보고 베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전제 상황, 이거 1번. 자, 2번 전제 상황. 지방병무청위원회는 갑을 포함한 최종공개 대상자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은 갑을 포함한 병역기피자 230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행정청이 하는 구체사실은 법집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소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의로서해죠. 그래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처분은 행정상 사실행위다. 법적 성질. 그렇다면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처분 시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죠. 첫 번째. 처분이면 이제 끝나는 건데 뭐죠? 처분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처분이 아닐 때. 만약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청에 행일 수 있는 거냐.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렇다면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처분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들어가서 첫째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처분이 행정청이나 구체사실한 법적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인지가 문제된다 해서 뭐뭐인지 문제된다는 표현을 뭐뭐인지 여부로 바꾼 거에 불과하죠. 지금 이거요. 이를 논리학에서는 일관성 consistency라 그래요. 그 다음에 consistency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된다 있죠. 문제된다. 에세이에서 문제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문제되고 요게 문제되고 이건 문제 안 되고 이거 문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에세이로 쓸 때는 이걸 재배열해요. 요거를 위로 올리고요. 요거를 밑으로 내려요. 왜 그러냐면 문제된다가 있잖아요. 문제된다 바로 뒤에 인지 여부 이거를 네이버링 그러니까 인접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쓸 때 뭐뭐뭐뭐는 특별히 문제를만 사정이 엿보지 않는다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뭐뭐인지 문제인데 뭐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그 다음 목차로 바로 인접하게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굳이 또 그렇게까지 또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채점자가 모르니까 그런 법칙들을.
그런 법칙들을 채점자가 몰라요. 그러니까는 또 얘는 또 왜 이렇게 썼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참 거기서 뭐라 말하기도 뭐하고. 왜냐면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뭐뭐인지 여부는 가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냐 아니냐. 여부죠. 여부는 가부죠. 그래서 당연히 그 판단 기준이 소개돼야 되고 그 판단 기준에 따라 여부, 기다 아니다. 여자라는 건 기다, 부는 아니다죠. 그걸 판단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판단 기준은 우리 법학에서는 반드시 판례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원가에서 학설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 답안을 보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런 답안은 법학 답안이 아니죠. 자, 이 문제를 풀이하려면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못 푸는 거죠. 그래서 행공특법권익이 국권직관 혹은 행공특법권익이 국권직영이라는 판례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암기 못하고 있으면 절대 못 풀죠. 이제 판례 제시했으니까 주어진 문제 상황을 판단하면 되겠죠. 이걸 사안법 섭의를 하죠. 그러면 판례의 문구 자체도 소존재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법규에 의한 의무의 부담,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이렇게 결합된 문구입니다. 자, 이 문구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하면 되는데요. 여기 행정청 공법 특정 사항 있죠. 요거는 판단할 이유가 없죠. 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다시 말한 거에 불과하니까 아까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이다. 그것에서 이미 거기는 탈락됐고 그럼 나머지 이게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거냐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거냐 기타 혼선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주어진 사안은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들의 공개 처분 이거는 뭐라고요? 행정청의 공법상에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이거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탈락됐고 그럼 이 공개 처분은 행정상 사실행위죠. 문제는 이 공개 처분이 딱히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 기타 혼선을 직접 발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왜? 행정상 사실행위 중에는요. 수인하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인하명을 하면은 권력적 사실행위, 수인하명적 요소가 없으면 비권력 사실행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행정상 사실행위 중에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건 없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하러 갔더니 안 나온다고 아등바등 해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행위. 가장 대표적인 사실행위가 압수, 그 다음에 불신검문, 그 다음에 연행, 그 다음에 체포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행정상 사실행위예요. 그 다음에 그게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고요. 왜냐하면 수인해야 돼요. 여기서 수인하명은 뭐냐면요.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참고 견딘다는 말은 뭐냐면 법집행이기 때문에 수인하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인하명은 법집행이다. 그 사실행위가 행정상 사실행위가 법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집행이다. 근데 그렇게만 이제 암기하면 못 푼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신제 그다음에 강제적인 강물회 이렇게 열었죠. 국신제 강물회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라고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집행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화는 법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근데 그 사실행위 안에 뭐가 있다?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사실행위가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는 지도 권고 조언이잖아요. 지도 권고 조언이니까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 측면이 없어요. 이건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없어요. 행정지도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공개처분이 병역 기피자 인적 사항 등 공개처분이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죠. 판례 행공특법권익이 국권직관 행공특법권익이 국권직역이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우고 나서 하나씩 보자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법적 성질을 가리켜요. 이 법적 성질은 강상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걸 가리키는 용어예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 공개처분의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상 사실행위다 이건.
이름을 밝히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름은 신체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죠. 그래서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처분은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한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니 이름이 신체예요. 이름이 재산이고 이름은 신체와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강제적인 물리력이 강제성 있는 행사이면 틀림이 없어요. 물리력의 행사가 방향성인 물리력을 어디다 행사하는 거예요? 신체와 재산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죠. 신체와 재산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름에다가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해요? 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공개하는 건 강제성은 있어요. 강제성은 있는데 두 개가 지금 결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는 물리력의 행위가 아니다. 물리력이 동원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처분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즉 비권력적이므로 사안의 경우 마지막 문장은 목차 문장을 다시 쓰고 그 목차 문장의 마지막에다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죠. 그럼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처분 시송의 대상이 되자 행정청의 행위 뒷부분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자 판례는 있잖아요. 행정청의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 있잖아. 법집행인데 그 성질이 그거보다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장애가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즉 공권력 행사, 이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를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지금 두 측면으로 봐요. 이론설이면 오로지 하나야 되거든요. 강학상 행정행위요. 하허면 특이인데 확공통수 부치철전이라는 강학상 행정행위만 이론설에 의하면은 공권력 행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례가요. 강학상 행정행위 플러스 옆에 꼽사리로 한 6개 정도의 그 행정청 행위. 시송의 대상들의 행정청 행위라고 해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원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야 공권력의 행사를 두 개로 보는 거 그거 이원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원설로 보자고. 그러면서 평석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매우 획기적 판례죠. 그래서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요. 당연히 판례를 숙지해야 되는데 판례가 관행실법태예요. 관행실법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구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그리고 나서요.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최초 판례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국권 직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요 표현이 있었어요. 맨 앞에 최초 판례는요. 어떻게 나냐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이 행정행위가 아니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즉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요게 나왔어요.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국권직영, 국권직관 있었잖아요. 아까 국권직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경우 관행실법태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이 나오죠. 이렇게 개직구니까 구체적, 개별적 이게 나왔어요. 이 안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염두에 이 말을 왜 넣었냐면 나는 이론설을 이게 폐기하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판례가 나는 이론설을 폐기하지 않아. 판례가 평석이 백날 이론설 취한다고 해봐야 요 판례 문구 때문에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국권직영,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경우 관행실법태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라. 판례에 따라서 사안을 포섭할 때 전형적인 답안 쓰기가 적용돼요. 그거 암기하면 돼요. 이거. 그래서 전형적인 답안 쓰기가 뭐냐면요. 위에 보면은 참조적으로 병역법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병역법 쓰면 돼요. 그냥 관련 법령. 의 내용과 취지 그냥 그렇게 보고 베끼면 돼요. 이렇게 먼저 배열을 해놓고 그 앞에다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명당 공표니까 그 명당 공표 행위의 준내재령 그대로 준내재령 측면에 또 일방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명단 공표 행위와 이해관계인인 명단에 공표된 자이자 명예훼손 및 수치심 자극이라는 불이익 사이 실질적 결연성. 취재 분조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취소송 혹은 항고소송을 물으면 항고소송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상관 항제 분조유 이렇게 쓰면 돼요. 취재 분조유 취소송의 제기가 분쟁인 조기에서 유효적절한 수사하는 측면에서 법체행정의 원리상 그런 다음에 목차에 썼던 거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처분은 수송의 대상이들은 행정청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정리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뭐뭐 인지 여부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처분 수송의 대상이들은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자 관행실법태 관행 자 그다음에 실법태 관행실법태 등은 참작을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사안의 경우 자 관련 법령 이름 쓰면 되고 그다음에 그 행위의 이름 쓰고 마지막에 측면 다음에 의 일방성이라는 말을 붙여주고 그다음 명단 공표행위와 이해관계인 명단에 공표된 자의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명예훼손 및 수치심 자극 요 말은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못 외우면 이제 점수가 많이 푹 떨어지죠 여기는. 그래서 수심 자격이란 불이익 여기는 불이익이죠. 법률상 이게 침해가 아니죠. 법률상 이게 침해가 아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인 행위 측면으로 불이익이죠. 불이익으로 넘어왔어요. 실질적 결연성 그다음에 항제 분조유 혹은 취재 분조유. 제기가 분쟁인 조기에서 유효적절한 수단의 측면에서 법칙행정의 원리상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처럼 행정책임을 붙여 사실은 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아니요. 이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지 마. 이거 잘못 썼어. 보자.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이렇게 써야죠.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 취소의 대상이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설문 해결 부분은 1점의 배점이 주어지죠. 3.5 곱하기 1은 3.5줄이죠. 그래서 꽤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 돼요. 법학 답안은 답이 있죠.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바로 판례죠. 그래서 보통 논리가 맞으면 점수를 준다고 신림동에서 강사들이 거의 막 거품 물듯이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튀어나갈 이런 이제 저게 필요하죠. 핑계가 필요하죠. 수험생들이 점수를 못 맞으면 핑계가 몇 가지 전형적인 멘트가 있어요. 저도 그 멘트 하긴 하는데 핑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논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가 맞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론이 맞으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논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대전제로부터 소전제 추출하기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소전제를 판단하기 위한 바른 판례를 소개하는 것까지가 논리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론이 법학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 답을 보면요. 자, 답안.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답안 쓰면 되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걸 그대로 쭉 쓴 겁니다. 목차 한번 볼게요. 문제의 소재. 목차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의 소재. 그다음에 첫 번째 대전제 이거 써주시고 대전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전제 상황 여기까지 나와주고 그래서 행정상 사실행위라는 요거를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문제인다 둘째 문제인다. 그럼 첫째가 이제 로마자 2번으로 가면 인지 여부 판례 행공특법권익위 국권 직관 사안의 경우 아니다. 그럼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청 시동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또 판례 관행실법태 그래서 관행실법태 그대로 전형적으로 써느냐가 문제가 되고 설문 해결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처분은 시동의 대상에 대한 처분이다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요게 최근에 모든 시험에서 꼭 내는 시험이에요. 꼭 내는 시험. 요 시험이 나오거나 아니면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혹은 완전한 대체 및 주요분의 실적 변경이라는 그 문서 2개짜리 있죠? 그게 나오거나 이게 나오거나 문서 2개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어쨌든 그 옛날처럼 나이브하게 이게 수능의 대상에는 거부 처분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 없어요.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으로 나올 때요. 두 유형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신청한 행위가 수익적 처분이에요. 그러면 수익적 처분으로 나왔어요. 그 신청한 행위는 수익적 처분이 어쨌든. 그러면은 신청권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그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취소의 대상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로 넘어가게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최근에는 꼭 나온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문서 2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쓰고 난 다음에 부수적 논점으로 기산점 논의를 꼭 해줘야 된다. 기산점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이문은 요건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유승준 사건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갑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이거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이제 그 판례를 먼저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이 외국인 진짜 치수로 갈 범성이 있는 자이냐 했을 때 관형제로 외워가지고 사안포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릴까봐 열심히 쓰거든요. 그게 아니고 대전제부터 써야 돼. 대전제부터 이거.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앞에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지. 자 봅시다. 행정소법 제12조 제1문이 대전제예요. 이거요. 1문이 대전제에 의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소전제 볼게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자 소송 효과와 소송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12조 제1문은 이거는 행정소송법이기 때문에 소송 효과와 소송 요건으로 이루어졌어요. 소송 효과가 제기할 수 있다예요. 여기서 소송 효과가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은 대원 피협 재관행 중에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요 조건만 충족하면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을 때 한 3개 변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를 검토하려면 나머지 2개 변수는 고정 변수화 시키죠. K 상수화 시킨단 말이에요. 독일어로 콘스탄트 K 상수화 시켜요. 그렇게 해야 요것만 가변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때 그 변동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법학도 그래요. 나머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요거 하나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머지가 다 됐고 그다음에 12조 1문에서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잘하면 제기할 수 있어. 소송 효과죠. 제기할 수 있다는 건 적법한 소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적법한 소재기 제기할 수 있다는 소송 효과가 발생하려면 첫 번째는요 처분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돼요. 자여야 돼요. 두 번째는 자여야 되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교과서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처분은 취소의 대상적격이죠. 취소의 대상적격. 그래서 대상적격을 만약에 이렇게 25점을 줬다 이 말은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가 안 났다는 거예요. 지금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를 부분적인 문제로 출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쓴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시험 문제 냈을 때 여기서만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저기 오공채에서도 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에서도 내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내는데 대부분이 이 처분 있잖아요. 처분. 요 부분, 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있잖아요. 요거를 논증을 안 하고 법률상 이익의 의미 그다음에 얘가 취소를 갈 범죄 있는 자인지 여부 이런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반을 날려먹었어요. 지금 점수 반을 날려먹은 거예요. 거의 여기 11점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갑은 이 사건 문제의 소재. 갑은 이 사건 사증발 거부처 취소를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의 소재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 상황. 그다음에 원고 적격을 풀 때는 반드시 하나 뭐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제3자면 제3자.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면 외국인. 정체성이요. 그래서 갑은 누구냐 했더니 사증 발급 불허의 직접 상대방이긴 한데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다 이렇게 썼죠. 자, 직접 상대방인 국민이면 수범죄 이론에 의해서 100% 원고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고 적격 논하면 그 자체가 논하는 만큼 계속 감점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인 경우에는 처분의 제3자일 때가 문제가 되고 국민이 아닌 외국인,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행정기관 이럴 때에는 직접 상대방이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수범자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자 첫째 소전제 첫째가 자 사증 발급 불허 전화 통보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첫 번째 거부 처분이야 되죠. 둘째는 법률상 이게 의미가 문제되죠.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셋째가 그렇다면 갑은 사증 발급 불허 전화 통보에 취소를 범성 있는 자인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써내면 돼요. 이 소전제. 그럼 보겠습니다. 사증 발급 불허 전화 통보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 여부. 자, 첫 번째 또 다시 대전제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문제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전제니까 여기가 문제 소재거든요. 다만 목차가 크기가 여기는 로마자고 여기는 1번일 뿐인 거지. 그래서 대전제로 첫 문장이 시작되면 무조건 목차는 문제 소재입니다. 그리고 19조와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는 구체적 사실화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 그 밖에 주는 행정적을 말한다. 그런데 사증 발급 불허 전화 통보, 자 목차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사증 발급 불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문제인다. 둘째는요, 전화 통보가 사증 발급 불허 처분 효력 발생 요건이 문제인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증 발급 불허가를 했어요. 이 불허가를 했는데 문제를 위에 봤더니 전화로 통보했어요. 전화. 그럼 전화를 통보해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냐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해. 근데 효력 발생 이전에 존재 부존재가 문제가 돼요. 그죠? 존재 부존재.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본안에 가서 중대 명백하니 무효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존재 전부. 그 다음에 존재, 부존재. 그럼 존재하면은 또 뭐가 있어요?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있고, 유효일 때 이법 있죠. 이법, 적법. 그죠?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상태를 말하므로 여기까지는 상태를 말하니까 요 상태를 말하니까 여기는 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전화 통보가 즉 그 사증 발급 불허 처분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냐. 그럼 존재하면은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유효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본안에 가서 이제 검토하면 되니까 유무효는 본안의 문제고. 자, 그래서 사증 발급 불허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 여부. 판례를 쓰면 되죠.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인 거부하는 게 소송의 대상에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이렇게 써도 되고, 그신 그거 구국, 그 다음에 신청권의 전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가를 골라야 되죠. 구신 누구 이거 다 외우셔가지고 쓰면 돼요. 이건요 이 상태로 이걸 막 풀어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풀어서 써봐야 이거요 5점이에요 5점. 관계법계 해석에 국민의 그러한 시청권을 인정하는지 살펴 수성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사증을 발급받는 것은 자 외국인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입국 허가의 전제 요건이에요. 이거 암기해야 되죠. 입국 허가의 전제 요건. 이 되는 것이므로 그 신청한 행위인 제 공간의 장애 사증 발급 행위는 자 실권 밀관이거든요. 전제 요건은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이걸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 행사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희 분명히 외국인인데 왜 여기가 국민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국민은 법의 해석이 문제예요. 국민이라고 딱 나오면 법을 해석하는 시각이에요. 국민이 뭐냐면 법을 해석하는 시각이에요. 시각. 헌법 철학에서 법 철학에서 국민은 인식되고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비저블해요. 인식이 안 되고 관찰도 안 돼요. 그런데 국민주권주의래요. 아니 인식도 안 되고 관찰도 안 되는 애가 주권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되고 관찰되어지는 자로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만들어주는 걸 대의제라 그래요. 그걸 대의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의제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국민주권주의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로 절대 못 가요. 국민주권주의는 이 철학사적으로 절대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게 뭐냐? 루소가 얘기했던 인민민주주의예요. 그 인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인 개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을 가리키는데 주권을 행사하려면 뭔가 그 인민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또 거기서도 그걸 총의라 그래요. 총의, general will.
총이라 그래요. 총이. 근데 그 총이는 또 눈에 안 보여요. 루소의 시각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로 가든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국민의 국권 직영에 미치는 공권 행사에 해당해요. 이거는요. 사증. 그다음에 7권 7조에 따라 외국인은 사증 발급하는 법규상의 신청권도 가져요. 그죠? 아니, 신청을 해야 사증 발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판례는 그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는 사증 발급 행위에 대한 거부 행위는 신청인의 법률과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죠. 따라서 사증 발급 불허가는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맞다. 그렇다면 이 전화 통보가 그렇다면 사증 불허가의 그 효력 발생 요건이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자, 처분이 주내저령 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존재 인정이에요, 존재 인정. 이것도 좀 제가 이게 존재 요건이라고 해야 돼, 존재. 그러니까 전화 통보가 사증 발급 불허가의 존재 요건이죠.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존재 요건. 그다음에 이제 효력유무로 가니까. 그다음에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해요.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있잖아요. 자유롭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문서에 의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이 말은 문서에 의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에 표시돼요. 외부에 표시가 되면요.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취소 같은 경우는 위법하면 처리하는 거거든요. 위법하면 취소하는 건데 외부에 표시되는 순간 위법하더라도 자유롭게 못해요. 그럼 자유롭게 못한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문서에 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유롭게. 이거 꼭 외우세요. 이 자유롭게란 말은 문서 형식에 의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 외부에 표시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위법해. 그러면 취소를 뭐로 해라? 문서에 의해서 해라. 이게 직권 취소예요. 직권 취소는 반드시 취소 처분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근데 문서로 의하지 않는 건 자유롭게라 그래요. 자유롭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우리의 일상 아까 화용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대로 이해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처분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일단 성립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위법한 행위도 직권 취소 못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잘 하는데 문서로 해야 된다 그건. 따라서 그 성립 여부 이제 성립 요건이죠.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존재 요건 즉 성립 요건인지 여부죠. 성립 요건인지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 비치법전에 있잖아요. 행정처법 이거 24조 있어요 이게. 행정절차법 24조에 외부에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전자문서 있죠. 네이버 같은 전자문서, 네 번째 이메일, 다섯 번째 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이렇게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서라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가 예외인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전자문서라든가 이메일,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는 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그 동의를 받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하면요. 성립은 하는데 무효예요. 우리 판례에 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의 아버지 병에게 행한 전화 통보로 총영사 어른 행정처분 24조에 의하여 사증 발급 불허를 더 이상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다? 문서에 의하지 않고는 이제는 이제 취소 처리를 못한다. 문서에 하면 할 수 있단 말인 얘기죠. 그래서 전화 통보는 사증 불허가 처분의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 잘못 썼어요. 성립 요건을 쓰세요. 자, 그다음에 그럼 소결에 의하면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은 성립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성립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법률상 이익의 의미. 자, 취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똑같이 씁니다, 이거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써도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근관부 개직근데 근데 이제 이 판례로 가면 그 관형제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취소의 원고적기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요 상대방이 국민을 말해요. 국민. 당해 처분 상대방은 국민. 근데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범자 이론에서 난 탈피할 거야. 우리 판례가. 그렇다면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거. 그렇다면 외국인의 사증 발급에 대한 법률상 이익은 뭐예요? 그랬더니 가르쳐줘요.
사증 발급의 법적 성질이 뭐지? 그랬더니 그거 취소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요.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목적이 뭐지? 그랬더니 뭐예요? 출입국에 관한 관리를 위한 법이에요. 그럼 사증 발급 신청이 대한민국의 실적 관련성이 있니? 실적 관련성. 그 우리나라에서 오래 적법하게 장기간 체류했었니? 그다음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니? 북한 얘기 이거예요. 상호주의는. 자, 그래서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외국인인가요? 탈북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사잖아요. 이사. 우리나라 그 헌법 제3조에 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북쪽이 지금 뭐예요? 불법 점유를 하고 있죠. 불법 점유를.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면 있잖아요. 같은 한반도 내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사.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갑은 대한민국에 출생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활하였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단연간의 연애 활동, 사회 활동을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하죠.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 형성할 가능성인데 사실은 이건 저희 개연성을 말해요. 개연성. 형성하죠. 그다음에 재해동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해동포라는 점에서 사증 발급, 불허 전화 통보의 취소를 할 범성이 있는 자이다. 근데 이거 가면요 무효예요. 무효가 됩니다. 이거 우리 판례가 무효라고 해줬어요. 가본 시성의 원고적기 인정된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최근에 지키고 있는 인기 타주단 노이아 유대선 중에 유자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어요. 브리타. 유대선 중에 유가 브리타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3문 보겠습니다.